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가천대에 왔습니다. 오늘도 김일태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입학팀장 김일태입니다. 박수 쳐야 되나? 자, 오늘은 가천대에 그 전체적인 요즘 가천대가 제가 듣기에도 네. 취재를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을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거나 또 다른 대학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예. 가천대의 성장에 모두 놀라워들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학교 현장에 직접 방문 많이 하시죠? 저기 완전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솔직히 개선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표현이 좀 넘들은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네. 완전히 그 전에 한 5년 전의 인지도와 지금 가천대의 인지도는 시범말로 해서 개과천선됐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렇죠. 네.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네네네. 그 전에는 사실 보면 몇 년 말씀드리지만은 어쩔 수 없이 오는 대학에다가 이제는 음. 학생들이나 부모님이 가고 싶은 대학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게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과 부모님이 같이 오고 싶은 대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에야 뭐 기본적인 인지도가 있었지만 예. 지방에서 이제 지방 국립대를 갈 거냐 예. 아니면 서울 쪽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어쨌든 한 번쯤 가천대는 생각해보는 그렇죠. 그런 대학으로 발전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아유, 다들 학생들, 선생님들, 다 입시 관계자들이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의 발전도 있었죠. 그렇죠. 특히 올해 선정된 그 무슨 첨단 융합과 같은 거? 예를 들어 AI 학과? 예. 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정부 지원 사업도 많이 따셨죠. 한 달 반 전, 그러니까 한 5월 저희들이 말쯤에 네. 가천대가 한 이슈됐던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게 네네네. 뭐냐면은 그 계약형, 취업형 계약학과라고 해갖고 카카오하고 계약형 취업학과를 생기면서 30명을 올해 뽑게 된 거죠. 아, 카카오랑 계약학과가 된 건가요? 네. 근데 지금 계약형 취업학과를 하는 데가 서울 수도권에서 고대, 연대, 네. 성대, 한양대, 그렇죠. 다음이 가천대라는 거죠. 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대기업들도 가천대를 좀 알아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 위에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견외식급, 건동호급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젖히고 가천대가 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30명을 클라우드 공학과를 올해 선발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상위권 4개 대학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다 반도체라든지 네. 쉽게 해서 미디어 쪽 그쪽 LG나 그쪽이었었는데 소프트웨어 쪽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공학과가 서버 관리자입니다. 대학 네, 서버. 네, 네, 그게 네. 우리나라에 지금 처음 생긴 거고 그런 걸 카카오가 가천대를 선택했을 때는 그러니까 대기업이 선택했을 때는 그만큼 가천대의 발전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경외식 건동을 젖히고 우리가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저희보다 훨씬 미래를 더 많이 보는 사기업 쪽에서는 뛰어난 데 아니에요. 근데 가천대는 5번째로 우리나라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해줬다는 자체가 가천대의 의상, 발전 가능성을 입증해 준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가천대의 장점은 아무래도 첨단 산업이 많은 분단, 그렇죠. 예. 한교 그렇죠. 이쪽에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판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번에 클라우드 공학과가 계약학과가 생기면서 또 한 이슈가 됐고 또 하나가 정부 시책 사업으로 미래 먹거리 학과들 네네. 첨단학과 만든다고 그러죠. 네네. 거기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가천대가 2번째로 많이 선발이 됐어요. 그래요? 예, 150명. 그래요? 예, 서울대가 218명으로 가장 많고 가천대가 150명. 오. 근데 사립대 중에서는 전국에서 150명이 최고 많이 됐죠. 아. 요새 학생들이 줄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 입학점을 주는 상태 형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가천대는 증원이 됐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게 가천대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시체, 국책 사업들 중에서도 가천대를 좀 이제는 알아준다는 거죠. 그런 게 좀 틀리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올해 생긴 학과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뒤로 넘어가네요. 보시면은 네. 올해 그러면서 그게 한 5월 말쯤에 가천대가 한 이슈가 됐었어요. 우리 네네. 입시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학원 관계자들, 경쟁 대학들은 좀 많이들 무서워하죠 이제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을 보시지 말고 미래를 봐달라는 거죠. 그러셨죠? 네, 그러면은 가천대는 좀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현재만 보지 말고 현재 입시만 보지 말고 미래를 좀 봐달라. 그러면 가천대는 항상 주식 투자나 뭐 할 때 네. 얘기를 하잖아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데다 투자를 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은 평생을 가지고 갈 대학의 학과잖아요. 네네. 거기 투자할 때도 미래성을 좀 봐달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현재 가천대 현재 성적으로 들어왔을 때 졸업할 때 만족도는 다른 대학의 10배, 20배 높여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보이시나 뒤에 화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한번 네. 보시면은 네. 첨단학과가 우리가 3년 전서부터 계속 했는데 네. 3년 전에 인공지능 할 때도 우리 대표님이 그때 많이 첨단학과 해보셨죠. 네. 2022학년대 반도체 스마트 시티, 팩토리, 스마트 보안 전공 4개 만들었었죠. 작년에 배터리 공학 전공 만들었었죠. 그럼 네, 몇개 됐잖아요. 올해 또 3개가 생긴 거예요. 그 어. 정부 지원 사업으로. 그리고 지원받은 게 이 3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이오로직스, 빅데이터 경영,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로직스 학과? 예. 빅데이터나 차세대 반도체 설계 전공, 야, 다 비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미래 먹거리 학과들이죠. 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반도체 대학을 만든 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다른 데들 보면은 상위권 대학이나 중위권 대학들 보면 지금 반도체 공학은 많이 만듭니다. 아니, 연세대 차세대 반도체로 모집해요? 네. 근데 설계는 없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세대 반도체 학과 네. 이렇게 하면 설계 쪽도 배우고 딱 이게 이 제조 쪽하고 완전히 그렇죠. 달라요? 그렇죠. 달라? 예. 그래요? 아니 건축하고 건축 설계하고 같아요? 아니 다른 건 아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건 아니죠. 왜냐면 나도 저를 요번에도 기사를 지금 8월로 우리 나침판에 네. 저 관련된 기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는 없을 거예요. 각 대학들이. 지금 전공은 다 있어도. 아니 공학. 설계라고 붙어있는 학과는 없는 건 분명해요. 네.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봄에 발표한 게 뭐예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투자해갖고 만든다고 그랬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지금 아는 바로는 10,000명짜리 공장 5개, 5만 명이 취업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시해갖고 졸업할 때 되면 완공 시기하고 저희가 거의 같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올해 저희 전자공학고 반도체 공학대학을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거기에 230명입니다. 다른 대학 반도체 전공들 한번 보세요. 40-50명씩입니다. 다른 대학 만든 거 보면은. 대학으로 만든 건 가천대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심한 말로 좀 과장해서 다른 대학의 반도체 공학 만든 인원과 다른 대학 합쳐서 가천대의 반도체 대학의 230명과 거의 맞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2022학년서부터 반도체 공학 첨단학과를 만들어갖고 지금 갔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다른 대학보다 지금 한 3년이 앞서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가천대가 미래성을 더 빨리 파악을 하고 정부에서 거기 전서부터 우리는 이 미래 먹거리 학과들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사실 디테일하게 잘 몰랐는데 2022학년도에 설립됐던 반도체 공학하고 예. 2024학년도 이제 올해 설립하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전공은 예. 다른 걸 배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반도체에서. 건축과하고 건축 설계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근데 어찌됐건 이것을 좀 더 특화해서 가르친다라는 건축에 말씀이죠. 들어가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행정 파트가 있고 현장 파트가 있고 그렇죠. 설계 파트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반도체도 똑같이 봐주시면 좋다는 거죠. 놀라운데요? 예.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키워가려고 하는 사업이 예. 저 반도체 설계 아니에요. 그 파운드리 산업의 팹리스 뭐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반도체 공학도 있고 설계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적으로 배운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효과가 있네,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천대를 지금 계속 인지도를 올리고 상식시키는 요인이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미래 먹거리 학과들을 만들지 않는 대학들은 학생수 주잖아요. 도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 그거에 당연하죠.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자꾸 그 학과 뭐 예를 들면 실용음악과라든지 애들 좋아하는 과 네. 또는 뭐 요리 조리사 뭐 관련된 거 자꾸 만드는 거하고 네. 같은 거죠. 다만 이제 저런 효과 예를 들어 우수한 학생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세대 반도체 설계라든지 네.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빅데이터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네. 그것을 유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교육부도 본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갖고 올해 이 150명을 지원이 된 거죠. 바이오로직스, 저기 빅데이터 경영, 올해 배터리 공학 전공이 작년에 만들었었잖아요. 네네. 50명 했었는데 올해 50명 더 받아가지고 150명이 가천대는 2024학년도에 증원이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갑자기 여기로 확 들어오는 그렇죠. 바람에 여러 장을 넘겨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예 무슨 말씀?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훅 들어왔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예. 원래대로 돌아가서 예. 이 가천대에 대한 매년 이렇게 어떤 가천대 발전상 이게 예. 클릭 수가 초창기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이 학생들이 예. 가천대가 도대체 뭐가 좋은 건데 에 대해서는 늘상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궁금하기보다는 그전에는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니까 네. 교육 프로그램도 좋고 발전 가능성도 없다고 그러는데 첫 해 들어보면 긴가민가를 해요. 솔직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두 해 설명을 하면은 갸우뚱하죠. 좀 긍정하는데 근데 세 번째 가면은 맞네. 그러니까 세 번째 정도 들어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뭐고 다 보시면 지금은 그게 맞는 거예요. 가천대 이제 맞네. 이제 그 정도 인지도 되네. 그 정도 그렇죠. 올라가네. 지금 그 정도는 인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발전해가는 게 사실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저 역시도 제가 벌써 한 5, 6년 네. 전에는 가천대 가려고 굳이 지방국립대를 포기하면서까지 올라온다는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있었어도 너무 가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꽤 많이 보인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지금 이제 원래 제가 아까 좀 전에 AI 학과라든지 그러니까 AI 관련한 빅데이터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차세대 반도체 설계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하기 전에 원래는 우리 가천대 장점에 대해서 원래 쭉 설명을 해주시려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들 중에 예. 뭐 순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꼭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가천대 장점이나 뭐 우리 가천대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익이 더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천대 같은 경우는 가장 젊은 대학이고 급성장하는 대학이잖아요. 네, 그건 근데 인정합니다. 네.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급성장이 되는 거고 쉽게 해서 발전이 되는 거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야 학생들이 그 상품을 좋으니까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사실 봅니다. 위에 경영진도 마찬가지고 저희 입학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한테 최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학교의 중심에는 학생이라는 거죠. 가천대는. 네. 학생만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무슨 유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첨단학과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학생들이 지금 가천대가 최초로 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교육 기본 전교생 의무화시킨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한 7년 전에 가천대가 영어 공인인증 점수 의무화시켰었잖아요. 그런 인증대로. 네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의 선택은 사실 보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린 이 PT라든지 지금 설명에는 하루 종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도 올라가고 하나하나 어떤 걸 딱 집어서 얘기보다는 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학들이 학생 수가 없어서 되게 힘들죠. 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로 분리를 해요. 모집하는 대학이냐 선발하는 대학이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모집한다는 거는 경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인식이 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집 대학이 아니고 가천대는 선발 대학이라는 거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학생 수가 적어도 가천대는 선발 대학으로 남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전에 대표님하고 했던 게 뭐예요? 처음에 꽃피는 순서, 벚꽃엔 등을 순으로 학교가 힘들어질 거다. 근데 실제 사실적으로 저희가 5, 6년 전에 그 말을 썼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퍼져 있잖아요. 네. 이 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집대학이냐 선발대학이냐. 모집대학이냐 선발대학이냐. 네.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는 선발대학으로 계속 남을 거고 현재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아무리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발전은 계속 될 거고 우리는 믿고 지원해 주시고 믿고 가천대 오셨을 때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 실망 안 시킬 자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렇게 학교에 대해서 애정도 많고 학교에 대해서 지금 인지도도 엄청 올라갔다. 그러니까 믿고들 지원하시라.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왜 가끔 팀장님에게 왜 전화할 때 보면 예. 주로 계신 데가 지방에 그렇게 많이 계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학교들에서 요청이 많이 옵니까? 예,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저희들 지방 갔을 때 보면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보력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방에 있냐면 서울 수도권 쪽은 정보력이 이쪽 저쪽에서 많이 있는데 지방은 조금 정보력이 수도권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전화할 때 물론 대도시, 그러니까 지방 대도시, 광역시 같은 곳도 계셨지만 네. 어떨 때 전화할 때 보면 이렇게 지방 중소도시에도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아니 거기까지 가셨어요? 우리는 읍수대지뿐만 아니라 이 대학에 책무라는 걸 조금 입시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내가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3학년 정원이 7명 학교도 갔다 왔어요. 아니 거길 왜 가요? 요청을 하니까. 대학이 꼭 지원자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에 의무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좋은 애들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정보 소외 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학생들로만 보고 그런다고는 안 된다고 저는 조그만 소명의식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더 가서 열심히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바쁘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원래 전형별로 찍는 것은 따로 좀 이따 시간 내서 따로 찍는 걸로 하고 예. 학교 전반적인 어떤 발전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조금씩 더 붙여졌고 예. 실제로 가천대가 더 발전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곳저곳에서 이제 제가 듣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발전했구나, 확실히 성장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가 이제 가천대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서울의 강남하고도 가깝고 또 어떻게 보니까 판교 우리 한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예. 이렇게 첨단 쪽에 있는 본사들이 많이 위치한 예. 또 판교밸리라고 해야 되나? 예. 또 분당밸리라 그래요. 판교밸리라 그래요. 판교라고 그래야죠. 그거를 판교밸리에도 가깝고 이런 장점이 같이 어우러진 것 같아요. 예. 모는 시너지 효과가 같이 어우러져서 나옵니다. 네네.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기본적인 코딩 작업, 코딩.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 가르치고 있다는 의무교육. 그러니까 좀 내실 있는 교육을 한다는 것과 또 외국에도 대학이 뭐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뭔가 하와이인가 어디? 하와이에 있죠. 하와이에 네. 그 캠퍼스를 만드는 대학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132개 대학 정도고 저희가 교환학생이라든지 유학 등 많이 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 총장님께서 거기는 학교 돈으로 못 나가요. 학교를 못 나가? 학교 교비로만. 사비로, 총장님의 사비로 쉽게 얘기해서 하와이에 가천 글로벌 캠퍼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어학연수라든지 하와이 주립대학과 공동으로 학위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를 직접 보내는 거죠. 화면에 뒤에 보이시죠? 네네네.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요. 네네네. 학생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죠. 한 달짜리 프로그램, 한 학기 이 프로그램 2개를 운영해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달짜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어학연수가 아니고 아니 12년 동안 어학을 했는데 한 달에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갔다 오면은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를 하려는 거고. 그리고 한 학기짜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5조요. 네. 되게 많이 보탬이 된다고 하더래 많이 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서 항공예 학비, 기숙사비 같은 걸 대학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요. 아니 자기 어학연수나 유학 가는데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대학이나 한번 봐봐요.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갖춘 데 힘이라는 거죠. 이것도 호놀룰루 하와이 부이국 본토 있잖아요. 호놀룰루 본섬에서 이게 화면 혹시 뒤에 보이시나요? 네. 이게 와이키키 해변이에요, 대표님. 저게? 네. 실제 사진 찍을 겁니다.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위치도 아마 이 하와이 저희들이 입국 할 때 이 주소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있는 데가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나라 갔을 때 상공회의소가 있는 데는 가장 중심 지역이잖아요. 네네. 거기 옆에 있다는 거죠. 믿지를 않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입국할 때 이 주소 이거 쓰면은 그 정도로 좋은 위치에 와이키키 해변에 공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그래서 한번 갔다 올 때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 가천대에 올 때 나이 제한 같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저도 가요?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가천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원래는 차근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궁금해진 게 있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뭐 두서없이 진행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가천대의 장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 이렇게 교과 전형, 이게 논술 전형, 이렇게 전형별로 설명해 주실 건가요? 그렇죠. 전형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전형 그 학생 뭐 교과 전형부터 네, 교과 전형부터 설명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